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쌍꺼풀 수술 많이 요새 하시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하고 또 그러면 만약에 그랬을 때 이걸 그냥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쌍꺼풀이 꼭 실패까지 아니래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뭐 이걸 좀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원인별로 좀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쌍꺼풀이라는 게 쌍꺼풀이 있는 눈하고 쌍꺼풀이 없는 눈하고 보면은요, 쌍꺼풀이 있는 눈은 이렇게 눈꺼풀에서 피부가 위쪽에서 접히죠. 쌍꺼풀이라는 게 피부가 한 겹 접히는 거니까 접히죠.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무쌍인 경우에는 피부가 접히지 않으니까 그 접히지 않은 피부가 내려와서 속눈썹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내려오죠. 이 속눈썹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눈의 위쪽 부분에 대략 한 1, 2mm를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눈을 가린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여기 이렇게 모자를 쓴 거 있죠. 모자. 이렇게 모자 쓰면 말이죠. 이렇게 눈앞을 가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 모자 우리가 왜 써요? 얼굴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 얼굴을 보호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예? 뭐 날라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늘을 져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고 무쌍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무쌍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눈동자에 약간 그림자가 지고 또 뭐 날라오면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실은 쌍꺼풀이 없는 이 유전적인 특징은 사실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는 아마 훨씬 더 쌍꺼풀이 있는 유전 형질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쌍꺼풀이 없는 인종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쌍꺼풀 그러면은 그냥 그 서양인 백인들은 다 있고 동양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중동, 인도 이런 데 분들은 다 쌍꺼풀 다 있어요. 서양 사람들 같이 다 쌍꺼풀 있고 몽고주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흑인들도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눈이 사실은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형태고요. 쌍꺼풀이 없어서 눈앞을 일부 가리는 게 이제 좀 더 특별한 사실은 눈을 보호해주는 좀 우월한 유전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눈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눈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게 더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 보호 기능을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뜰 때 말이죠.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요. 눈을 뜰 때 말이죠. 이렇게 눈을 뜨고 나서 그 일부의 피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쌍꺼풀 선을 따라서 이렇게 피부가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뜬 부분을 위쪽에 있는 피부가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쌍꺼풀이 있는 눈은요. 요 밑에 요만큼이 잘 안 보이는데 네네 그쵸. 쌍꺼풀이 있는 눈은요. 요 눈 뜨는 근육이 요 아래쪽에 이 보라색 부분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쌍꺼풀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보라색 부분,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부분이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좁고 쌍꺼풀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쌍꺼풀인 거죠. 그러니까 눈 뜰 때 이 보라색 부분이 끌려 올라가고 그 위쪽에 있는 하늘색 부분은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건데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보라색 부분이 좁기 때문에 위에 있는 피부가 눈 앞쪽까지 처져 내려오는 거고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그 위쪽에서 피부가 접힌 채로 아래쪽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어쨌든
쌍꺼풀 수술은 그러니까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쌍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요 보라색 부분,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과 요 피부를 서로 연결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연결을 실로 묶어주는 게 매몰법이고 상처를 내서 유착을 만들어 주는 게 절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피부, 그러니까 이 속눈썹 위에 있는 이 피부를 뒤쪽에 있는 근육에 붙여주는 작업이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쌍꺼풀이 있는 아까도 이제 쌍꺼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밝아 보이는 눈동자가 좀 더 많이 노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쌍꺼풀 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쌍꺼풀은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눈동자하고 이 피부하고가 이렇게 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위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눈동자로 빛이 많이 가죠. 그런데 이렇게 눈동자 주변에 이렇게 피부가 두텁게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 눈동자가 이 두터운 턱 속에 있기 때문에 눈동자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고 눈빛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눈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눈동자가 잘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눈동자에 그림자가 있고 눈빛이 없으면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덜 예뻐 보이는 이유죠. 그래서 쌍꺼풀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테두리를 눈 주변에 이 테두리를 얕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할 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쌍꺼풀의 이제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쌍꺼풀 수술하고 마음에 안 드는 원인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가요. 지금 요런 경우에 이제 한 겹이 더 생기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여러 겹 생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서만 눈 뜨는 근육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저 위쪽에,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보다 더 높은 쪽에 유착, 그러니까 피부하고 눈 뜨는 근육하고가 살짝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겹 더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유착이 고르지 않고 쌍꺼풀 라인보다 더 높은 피부에 유착이 생기는 경우는 이거는 좀 기다린다고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는 빨리 유착을 풀어주고 유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하얄루론산 계열의 필러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 유착을 어느 정도까지는 방지하는 목적으로. 네, 그렇게 쌍꺼풀 라인의 유착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겹이 더 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지방이 없는 경우에도 유착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쌍꺼풀은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는 유착을 만들고 쌍꺼풀 라인 위쪽에서는 유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쌍꺼풀을 만드는 원칙을 어기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각각의 쌍꺼풀의 불만족의 원인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너무 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하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죠. 두 가지가 다 좀 그 두 가지 요인이,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크게 잡고 또 본인이 또 너무 좀 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크다는 거는, 자, 요걸 보면은 이게 쌍꺼풀이랑 저는 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쌍꺼풀 아래쪽에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보라색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을
열었다 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움직이는 창문이, 그러니까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창문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창문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창문이 너무 크면은 말이죠. 이게 다 열려도 만약에 이게 이 절반 이상, 이 움직이는 창문이 이 거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문 활짝 열어도 다 반 이상 안 열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쌍꺼풀이 너무 큰 경우에는 말이죠. 쌍꺼풀 오히려 눈을 다 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쌍꺼풀이 크면 말이죠. 그냥 눈 뜨는 힘이 없는 것처럼 안검하수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너무 크면 아까 그 창이 너무 크면, 움직이는 창이 너무 크면 눈 뜰 때 이게 완전히 눈을 뜨더라도 창문이 다 열리지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창문이 이 창틀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낮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쌍꺼풀 크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특히 외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쌍꺼풀이 너무 큰 사람들은 크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틀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쌍꺼풀이 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래 창틀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속눈썹에서부터 이쪽 윤곽까지 이 뼈의 뼈의 경계까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눈을 뜰 때 오히려 눈을 제대로 다 뜨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큰 쌍꺼풀로 인해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쌍꺼풀이 크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커서 이 쌍꺼풀이 너무 큰 걸로 인해서 안검하수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좀 재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수술 직후에 그냥 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디자인을 너무 크게 해서 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무 일찍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것도 이제 소세지라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되신다고.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은 시간 지나면 분명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이 뼈의 경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뼈의 경계까지의 거리보다도 그 절반 이상 큰 그런 쌍꺼풀 라인을 만들 경우에는, 그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큰 쌍꺼풀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 창틀보다 절반 이상이 큰 쌍꺼풀은 좀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이 쌍꺼풀이 너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을 너무 크게 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요, 지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방이 없는 눈들 보면은요, 이게 예뻐요. 이게 무슨 환자 케이스가 아니라 제가 무슨 이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예쁘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쌍꺼풀이 뚜렷하지가 않죠. 지방이 없으니까 쌍꺼풀이 뚜렷하지가 않고 이렇게 여러 겹이 생기고요. 네, 이렇다고 해서 또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필요가 되게는 없죠. 근데 쌍꺼풀을 한 겹으로 만들고 싶고 뭐 좀 또렷하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잘못하면 사실 되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이 없는데 진한 유착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위쪽하고 아래쪽이 사실 서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눈이 떠지는 건데, 그 오버랩이 안 되기 때문에 쌍꺼풀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개선이 안 되고, 결국은 지방 주입을 하지 않으면은 개선이 안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눈 위에 지방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놔둬도 사실 괜찮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또렷한 라인을 원하신다면 쌍꺼풀 수술과 함께 눈 위에 지방을 조금 주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쌍꺼풀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눈매 교정인데요. 요즘에 그 눈매 교정이라는 게 워낙 그 많이 얘기가 되는 그 수술 기법이라서 쌍꺼풀 하면서 눈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쌍꺼풀 뿐만 아니라 쌍꺼풀은 쌍꺼풀을 만드는 거고 눈은 훨씬 더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요, 쌍꺼풀이 없어도 눈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서치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 한국계 미국 배우인데요. 이분 보면은 이마에 주름 많죠. 근데 사실 눈은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그 눈 앞쪽에 가리는 피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마가 생긴 거지, 이마에 주름이 생긴 거지, 사실 눈 뜨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거든요. 또 지금 이거 우리가 진짜 아주 예쁜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죠? 가 어렸을 때, 그것도 젊었을 때라고. 예, 젊었을 때인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이게 사실 이렇게 눈이 크고 쌍꺼풀도 크고 그런 사람도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이게 왜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약간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을 볼 때 이 눈두덩이 그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마를 끌어올려서 그 눈두덩이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이마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무슨 안검하수다, 또 눈 뜨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실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다 이마 주름을 많이 쓰거든요. 이마 쓴다고 해서 다 눈매 교정을 세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검하수인 경우, 이렇게 안검하수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안검하수가 아니라 쌍꺼풀이 없는 경우예요. 두 경우 다 모두 이마를 써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무쌍인데 안검하수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진짜 안검하수인 분들은 일단 속눈썹이 노출이 다 돼 있죠. 왜냐하면 이마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눈썹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눈꺼풀의 피부를 완전히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있는 부분까지 피부가 당겨져야지 그 다음부터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안검하수고요. 이렇게 속눈썹이 지금 안쪽으로 쏙 감춰져 있죠. 예, 쌍꺼풀이 없는 피부가 처진 쪽으로 쫙 감춰져 있죠. 이 속눈썹이 처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속눈썹이 안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눈 뜨는 근육이 속눈썹을 위쪽으로 끌고 올라갔기 때문이고, 피부는 상대적으로 처진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 눈 뜨는 근육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눈매 교정을 해서 쌍꺼풀을 찌그러뜨리고 눈두덩을 불룩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요게 눈동자예요. 그 눈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이제 안검판이라는 비교적 딱딱한 눈꺼풀의 골격인데, 여기서부터 눈 뜨는 안검 거근까지를 연결한 힘줄을 안검 거분이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뜨는 건데, 이 근육과 안검판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힘줄을 원래보다 짧게 만들면 똑같이 근육이 움직일 때 눈이 더 많이 떠지겠죠. 이렇게 이
근육과 안검판 사이, 그러니까 눈꺼풀의 끄트머리 사이에 있는 힘줄을 줄여주는 방법이 눈매 교정이거든요. 사실 이게 안검하수,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정상적인 분들한테도 이걸 끌어올려 가지고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들어주는 기법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예쁘고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눈 뜨는 힘이 강하고 정상적인 사람한테 이걸 함부로 너무 많이 끌어올리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또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정도면 사실은 비교적 그렇게 심하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 눈 뜨는 근육이 너무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이 많이 끌고 올라가면 쌍꺼풀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쌍꺼풀이 줄어든다 함은 뭐냐 하면 눈을 더 많이 뜨게 되니까 쌍꺼풀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 노출되는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부릅뜬 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경우도 눈동자 위에 흰자가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럼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올리면 눈매 교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 속눈썹이 들어있는 이 안검판을 너무 많이 끌어올리면 여기 원치 않는 주름이 생기고 또 눈두덩이 불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매 교정, 과교정의 증상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눈두덩이 불룩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치 않는 가로주름이 생겨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확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눈동자 위쪽에 흰자가 보이는 어색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눈매 교정, 과교정이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질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눈매 교정, 과교정은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 언제 하느냐 그러면 6개월 있다 한다고 그러는데, 6개월 있다 하면 이거 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매 교정, 과교정 죄송해요. 눈매 교정이 과교정되는 징후가 확실하다면은 사실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대부분의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수술할수록,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또 6개월 아니라 1년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수술하기가 더 좋아지고 재수술에 의해서 개선하기가 훨씬 더 좋은데, 이 눈매 교정, 과교정만큼은 다른 그 증상이나 다른 원인과는 달리 가장 빨리 해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과교정된 거를 푼다는 게 그 유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쌍꺼풀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쌍꺼풀 라인 위쪽에는 유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눈매 교정 자체가 사실은 쌍꺼풀 라인 위쪽에 유착을 살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냥 약간 눈매 교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절한 정도로.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하면은 쌍꺼풀은 당연히 작아지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어요. 눈매 교정도 하고요, 쌍꺼풀도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매 교정을 하면 쌍꺼풀은 작아지는데, 그렇다면 쌍꺼풀 더 크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 창틀에 비해서 창문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절반 이상 커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눈 뜨는 힘이 눈 뜨는데 방해가 되고 그 쌍꺼풀로 인한 안검 하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인생은 40부터. 예, 안검 하수의 기준.
안검하수의 기준은요, 까만 눈동자가 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교과서적인 기준은 까만 눈동자가 덜 보이는 거다. 정상적인. 근데 이 서양 사람 그게 이제 당연히 안검하수라는 거의 기준은 저기 외국에서 왔잖아요. 외국에서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쌍꺼풀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지. 생각을 못 한 거지. 무쌍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안검하수의 기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국에서 얘기하는 안검하수의 기준을 딱 그 무쌍에다 정리를 하면은요, 무쌍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안검하수인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검하수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안검하수에는 눈 뜨는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눈 뜨는 그 메커니즘이 어디선가 방해를 받거나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쌍은 방해받지도 않고 눈을 떠. 그런데 바깥쪽에 피부가 덮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검하수의 정의가 그 서양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쌍꺼풀이 없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쌍꺼풀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준을 잡은 건데 어쨌든 까만 눈동자가 덜 보이는 게 안검하수의 기준이라서 무쌍도 어떤 선생님들은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무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눈 뜨는 힘이 강하고 또 눈을 떴을 때 그 안쪽에는 바깥쪽에 피부가 덮여 있지만 안쪽에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검하수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핀핀핀디님 안녕하세요. 전 기존에 쌍꺼풀이 있던 눈이었습니다. 안검하수도 있고 눈이 많이 처져 있어서 안검하수를 하고 쌍꺼풀도 했는데 눈이 들어가 보여요. 푹 패인 눈이라고 해야 할까? 주변에도 보면 쌍꺼풀 하고서 눈이 들어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눈이 들어가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재수술하면 들어간 눈이 나오나요? 아까 눈매 교정을 하거나 쌍꺼풀을 크게 만들면은요, 눈두덩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두툼해서 그것도 하나의 부작용인데, 푹 패인 눈이라면은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안검하수가 있으면 일단은 푹 패인 눈이 생겨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금 딱 이분 지금 핀핀핀디님 이런 경우 아닐까요? 이런 경우 쌍꺼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검하수를 수술했지만 쌍꺼풀이 너무 크고 그 위쪽에 지방이 없어서 이렇게 눈 뜨는 게 불편하고 푹 패인 거죠. 그리고 눈을 못 뜨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못 뜨게 되면은 지방이 있더라도 눈이 푹 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눈을 완전히 뜬다는 거는 이 아래쪽 살이 요 윗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게 되니까 덜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는 함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약간 아까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조심해서 하라는 그 눈매 교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눈 위에 지방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쌍꺼풀을 하면은 대개는 눈이 푹 패이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그 아까 쌍꺼풀 라인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쌍꺼풀로 인해서 오히려 눈 뜨는 힘이 보강되지 않고 쌍꺼풀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눈 뜨는데 좀 방해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재수술하면 들어간 눈은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님, 저는 54세 여성인데 5년 전쯤 쌍꺼풀 수술인 줄 알고 상안검 수술을 했더라고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번에 저 한번 상담 오신 분 아닌가 모르겠네. 현재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눈이 또 처져서 쌍꺼풀을 거의 덮었거든요. 이런 경우 상안검 수술을 두 번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처지면 해야 할까요? 수술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 된다 해서요. 5년 전에 그러니까 49대 쌍꺼풀 수술을 하셨다는 거는요.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걸
상안검 성형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사람들보다는 피부에 처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끊어내는, 그러니까 피부를 잘라내는 그런 현상, 그런 과정을 대부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도 아마 그러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냥 쌍꺼풀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다가 뺐어요. 여기 좀 비슷한 사진이 있어요. 이게요, 보시면 제가 이게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처져 있죠. 이 보면은 나는 이분은 아마 상안검 성형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상안검 성형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상안검 성형해서 피부를 잘라내면은 눈은 시원해져요. 지금 눈은 시원해지셨죠. 근데 바깥쪽에 처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안검 성형하면은 되게 바깥쪽 처짐을 같이 개선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잘 되기가 어려운 게 생각보다 절개를 많이 바깥쪽까지 가야 돼요. 예, 만약에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의사든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같이 유명 인사가 와가지고 쌍꺼풀 상안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바깥쪽까지 흉터를 내면서 이렇게 길게까지 이렇게 흉터를 내면서 이거 끊어내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실 상안검 성형으로 이 시야 확보는 좋아지는데 이 바깥쪽은 처짐은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앞쪽 부분이 덮였다 그러면 재수술 빨리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뒤쪽이 덮였다 그러면은 좀 몇 년 더 기다렸다가 더 처지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4세 여성분이, 그러니까 5년 전에, 그러니까 49세 여성분이 쌍꺼풀 수술했다. 그거는 사실은 피부를 잘라내는, 쌍꺼풀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이제 예전부터 좀 다른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썹 밑에서 이 바깥쪽 부분은 눈썹 밑에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안검 성형으로는 바깥쪽이 잘 개선이 안 돼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유명한 선생들, 유명한 의사들한테 받았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몽고주름이에요. 몽고주름이 있으면은요, 쌍꺼풀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몽고주름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있는데요. 몽고주름이 심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몽고주름이 뭐냐?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윗눈꺼풀하고 아랫눈꺼풀이 닿는 부분이 거의 앞쪽 끝, 뒤쪽 끝에서만 닿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흑인들, 또 동남아시아 인종, 말레이 인종 다 쌍꺼풀이 있어. 다. 쌍꺼풀이 없는 인종은 한국, 일본, 중국, 몽고에 있는 우리 동북아시아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몽고주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 모자처럼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사실은 몽고주름 그러면 앞에 있는 요것만 몽고주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의 앞쪽 부분을 거의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앞트임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앞트임만 하게 되면 요 부분만 열리고 요렇게 앞쪽 부분 여기 처진 부분이 몽고주름이 계속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앞트임만 해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트임은 몽고주름의 앞쪽 부분만 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위를 덮고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강한 몽고주름의 그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까 처져 있던 피부를 안검판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죠.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 이 몽고주름은 피부가 더 많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위쪽 부분에 이렇게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눈의 앞쪽 부분을.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다른 데는 다 요 피부가 다 위쪽으로 걷어 올려졌는데 요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바로 요게 몽고주름. 여기서 요 부분이 몽고주름, 요 부분이 몽고주름, 요 부분이 몽고주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고주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좀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강하면은 요 앞쪽 부분을 걷어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아니, 그거는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추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그 연령대까지, 이 피부가 그렇게 처지지 않기가 너무 어렵죠. 아무리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도. 네. 질문 한번 다시 좀 받아드릴게요. 뚜비뚜밤님, 두 줄따기로 라인을 낮췄는데 속상이 돼서 다시 인라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두 줄따기 후에 위로 쌍꺼풀을 다시 만들려면 절개를 해야 하나요? 두 줄따기 했으면 그냥 사세요. 이게 두 줄따기 한 다음에 두 줄따기 한 부분에 그 바깥쪽의 흉터 말고도 피부 아래쪽에 흉터가 강하게 있거든요. 그 강하게 있는 흉터 때문에 사실 쌍꺼풀 또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줄따기 자체를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쌍꺼풀 라인을 많이 낮춰야 될 때는 두 줄따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줄따기를 일단 하셨다 그러면 이미 사실은 쌍꺼풀 라인 주변에 흉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게 좋고요. 인라인으로 굳이 하고 싶으시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뚜비뚜바님, 쌍꺼풀 수술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자연유착 1회, 절개 1회 했네요. 자연유착은 매몰법이니까 절개 1회 하셨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자연유착을 했는데 왜 두 줄따기를 했을까? 그거는 조금 질문하시는, 자연유착했으면은 굳이 그냥 자연유착이라는 건 매몰법이라서 절개를 두 줄따기라는 건 너무 큰 절개 쌍꺼풀을 낮추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두 줄따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쌍꺼풀 수술 너무 많이 하면은 잘 때 약간 눈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라인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쌍꺼풀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흉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매몰법 한번 절개 한번 했다 그러면은 뭐 거의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엔젤님, 원장님, 그럼 과교정된 눈매 교정은 몇 년이 지나면 재수술 못 하나요? 너무 지나가 버리면 못 하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매 교정, 과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딱 이게 그 정도를, 그냥 눈 뜨는 정도를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좀 딱 한 번에 못 맞추고 여러 번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윤추러스님, 저는 눈이 늘 주위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요. 52세가 되니 서양눈처럼 쌍꺼풀이 진한 편인데 약간 눈밑이 꺼지면서 다크서클이 칙칙해지네요. 이것도 수술로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다크서클은 사실 피부가 어두워서 생기는 다크서클은 잘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 그 피부가 어두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가 얇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근육층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지방이 좀 불룩해져서 그 지방에 의한 그림자로 생기는 다크서클이다. 그런 경우에는 해결이 잘 되죠. 성형외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크서클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눈 밑에 있는 굴곡에 의한 그 그림자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거지 피부의 색깔을 직접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윤추러스님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가츠님 눈매 교정 쌍수를 같이 했는데 짝짝이에요. 6개월 지나면 맞춰줄 수 있는지. 네,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짝짝이 눈매 교정 자체 약간 눈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눈매 교정을 과교정해서 한쪽이 너무 커졌다.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눈매 교정이 짝짝이가 되는 경우보다도 쌍꺼풀이 짝짝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쌍꺼풀이 짝짝이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한 6개월쯤 지나면은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초기의 쌍꺼풀의 짝짝이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초기의 쌍꺼풀의 짝짝이는 눈썹의 움직임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금 눈뜨기가 불편한 경우, 초기에 이제 수술이 이제 뭐 흉터도 있고 흉터도 강하게 되는데 강하고 그러면은 눈뜨기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그 눈뜨기 불편해지는 정도가 양쪽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양쪽이 똑같지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불편한 쪽에는 눈썹을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눈썹을 끌어올리면 쌍꺼풀이 더 커 보이잖아요. 쌍꺼풀이 더 커 보이니까 훨씬 더 자기가 진짜 리얼 양쪽 차이보다도 훨씬 더 과장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안쪽에 있는 흉살이 충분하게 성숙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좀 기다려 주시면은 훨씬 더 생각보다 나중에는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대칭인 경우에 너무 서둘러서 그 교정을 하지 않는 것이 대개는 좋습니다. 근데 뭐 명백하게 수술한 딱 보니까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그 안쪽에 뭐 약간 피가 고이거나 뭐 그 눈매 교정을 정말 조절을 조금 좀 덜하거나 많이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좀 이르게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아까도 상안검 성형을 자기는 쌍꺼풀 수술인 줄 알았는데 상안검 성형이더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과 쌍꺼풀 수술의 차이는 상안검 성형하고 쌍꺼풀 수술의 차이는 피부를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쌍꺼풀 수술에서도 피부 많이 절제해요. 저는 사실은 거의 절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배운 그러니까 저의 스승님들은 사실은 쌍꺼풀에서 피부 많이 절제하셨어요. 저는 좀 그렇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른단 말이죠.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자른다고요. 이렇게 이제 잘리게 되는데 이 피부를 너무 많이 잘랐을 경우에 아까 그 고민하셨던 그런 상안검 수준으로 피부를 많이 잘랐을 경우에 젊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게 아까 제가 보고 일반 쌍꺼풀은 그냥 쌍꺼풀 라인을 피부 결에 따라서 그냥 금방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쓰지만 그러니까 이 절개를 하지만 그거는 절개라는 거는 금을 긋는 거지 피부를 오려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상안검 성형술은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오려내는 거죠. 이게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뒤쪽 부분 여기 보면 젊은 사람인데 이게 잘라냈더라고 보면 이 뒤쪽 부분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불룩하죠. 왜 불룩하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부를 잘라냈고 이쪽 부분은 피부를 잘라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불룩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부를 잘라내는 게 아주 고르게 잘라낼 수도 있지만 이거 다 없애려면 절개선이 바깥쪽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피부를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도 사실 정작 여기 흉터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강한 고정, 쌍꺼풀을 말이죠. 아주 진하게 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강한 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룩한 소세지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강한 고정으로 인해서 눈 뜨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강한 고정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버티고 기다리면 6개월 지나면은 좋아지는 경우 꽤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너무 두툼한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강하게 고정을 한 경우, 쌍꺼풀 라인 아까 고정이라 하면 피부하고 안쪽에 있는 안검판이나 눈 뜨는 근육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그걸 너무 강하게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 흉터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피부 많이 잘라내면 눈두덩이 이렇게 두툼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분 보면 쌍꺼풀을 무쌍으로 한 거예요. 무쌍으로. 쌍꺼풀 작게 만든다고. 남자분이시니까. 쌍꺼풀 작게 만들고, 근데 이게, 무쌍이라고, 그러니까 무쌍은 무쌍인데, 이 눈두덩이 이렇게 두툼해지면 무쌍의 의미가 없거든요.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이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살들이 너무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와서 수술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빨리 수술하시면 안 돼요. 사실 조금 기다렸다가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쌍꺼풀이 이제 왜 한 겹이 아니냐?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쌍꺼풀은요 한 겹이 아니에요. 여러 겹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걸 오히려 무리하게 이렇게 단일한 라인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게 바로 소세지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주름들 있잖아요. 한 겹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앞쪽 부분, 요 앞쪽 부분이나 뒤쪽 부분은요, 요 사진은 그쵸 여기 이 앞쪽 부분이나 뒤쪽 부분에는요, 이쁜 눈들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주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만드는 게 한 줄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주름이 없으면 그게 바로 소세지인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약간 과도기예요.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요런 주름들이 보면 여기 주름들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없으면 이렇게 소세지가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렇게 특히 뒤쪽 부분이나 앞쪽 부분에는 이 몽고주름의 영향 또 눈썹에 뜨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잡히는 각도가 달라요. 다른 라인에서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리고 떴을 때하고 눈썹 이렇게 화났을 때 떴을 때하고 바깥쪽 부분에는 쌍꺼풀이 접히는 피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지는 건데 이게 또 못마땅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러면은 그래서 이거 한 겹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소세지 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이게 자꾸 이제 의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인폴드나 아웃폴드를 막 고집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인폴드를 꼭 해주시고요, 나는 아웃폴드를 해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주름 같은 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치 않는 주름들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냥 인폴드로 곱게 했으면 안 생길 주름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억지로 아웃폴드 바깥쪽으로 끄집어낸다고 하다가 이런 라인이 생기는 거죠. 이거 보통 쌍꺼풀이 없는 눈에서는 쌍꺼풀이 원래 자연 쌍꺼풀에서는 없는 현상인데 이렇게 억지로 바깥으로 빼다가 이 메인 쌍꺼풀하고 이 메인이 되는 쌍꺼풀하고 그 앞쪽에 살짝 잡힌 쌍꺼풀하고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고르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폴드냐 아웃폴드냐는 여기 몽고주름하고 몽고주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몽고주름이 있거든요. 쌍꺼풀이 있어도 이 몽고주름하고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줄따기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두줄따기라는 게 절개법에 의해서 생긴 아주 높은 쌍꺼풀을 풀어버리고 그 밑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쌍꺼풀을 잡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웃폴드 쌍꺼풀을 인폴드로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런 두줄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무리하게 뭐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만든다든지 또 인폴드를 아웃폴드로 만든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예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쌍꺼풀 라인이 너무 커서 이게 이 앞쪽은 괜찮아요. 근데 뒤쪽 부분이 너무 커서 눈 뜨는 게 방해를 받는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쌍꺼풀 하고 나서 눈 뜨는 게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게 부분적으로 특히 바깥쪽 부분, 여기 바깥쪽이 너무 크면은요, 눈 뜨는 게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낮추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경우 참 딜레마예요. 이게 눈 뜨는 게 불편하니까 수술 빨리 해드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진짜 기다릴 수만 있으면 6개월 기다리면 좋은데 사실 기다려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눈매 교정 과교정의 경우와 더불어서 조금 조기에 교정하는 게 나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이제 좀 버텨라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절개법 쌍꺼풀이나 뭐 절개가 아니더라도 쌍꺼풀 하고 나서 켈로이드 체질인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켈로이드 분들은요, 사실은 이런 약간 어떤 분들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에는요, 흉터가 좀 강하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눈꺼풀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4주째, 5주째, 8주째, 2개월 되니까 확 좋아졌죠. 예. 보통 처음에는 괜찮다가요, 3주째가 되면서 쌍꺼풀 주변의 흉터가 강해져요. 이 강해지는 현상이 대개 한 2개월 정도는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 흉살이 강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버텨보는 이런 쌍꺼풀의 암흑기를 좀 견디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시간이 이제 늘 그렇듯 시간이 늘 부족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질문 주신 거 내일 정리해서 답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